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바느질 이야기 이동임. 엄마라는 이름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내 집보다 한층 밑이다. 푸른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탔다.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장 보러 가시나 봐요 하니 내 아들이 왔어요 한다. 좋으시겠어요 하니 좋기야 하죠 하면서 가벼운 미소를 흘린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손녀와 함께 왔다고 한다. 약간 피로해 보이는 그녀와 일정에서 헤어지며 얼마 전 그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했다. 칠형제의 맏이은 그녀의 남편은 소문난 효자여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부모뿐만 아니고 그의 형제들도 함께해서 그녀의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 어렵사리 형제들을 모두 출가시켜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그 후에도 20여년이나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본인도 두 자녀를 낳아 키우며 대가족이 되어 집안은 늘 크다란 밥상으로 그녀를 바쁘게 했다. 이제 60대 중반인 그녀는 두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살고 있다. 가끔 일요일이며 교회 가는 부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녀의 선량하게 보이는 남편은 늘 웃음 띤 얼굴로 목례를 보내곤 했다. 어느 흐린 날 그녀로부터 형님 나 놀러 가도 돼요 하는 전화가 왔다. 현관을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내심 놀랐다. 얼굴은 부석부석 부어있고 눈이 충혈된 것이 울다 일어난 것이 틀림없었다. 조심스레 커피를 뽑아 그녀 앞에 놨으나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벽에 등을 기대고 창문 밖만 무심히 내다보았다.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녀 옆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앉았다. 옆에서 보는 그녀의 실루엣이 어딘지 허망하게 보인다는 생각을 한 찰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새로 끓여온 커피를 마신 그녀가 형님 미안해요. 내가 주책이네요 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던 그녀였다. 오늘 아침 남편이 느닷없이 당신 고생했어. 이제부터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라고 했단다. 듣는 순간 그녀는 울컥하며 가슴에 불덩이가 솟는 느낌을 받았단다. 자기도 모르게 다 싫어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 라고 소리쳤단다. 오들들한 표정을 한 남편이 외출한 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그 자리에 누웠단다. 위로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남편의 철없음에 화가 났단다. 수십 년 동안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는 가슴이 먹먹했단다. 형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단지 엄마란 자리가 너무 싫어요.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싫다는 라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쿵 했다. 고개를 끄덕여주던 내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녀는 정말 그럴만 했다. 엄마라는 자리의 무거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으면 쉽게 짐작이 간다. 그녀는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첫째인 아들이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때부터 남다른 엄마 노릇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혼신을 다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등하교를 같이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그녀도 같이 떠났다. 다행히 학교에서 만난 지체장애인 처녀와 결혼을 시켰다. 아들이 결혼하는 날 그녀는 부모 속에 앉아 휠체어를 탄 신랑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와 해방감을 느꼈다고 한다. 둘이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겠지라는 믿음과 아들 거두기가 일상이 된 지난날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웬걸 첫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녀의 보살핌이 다시 시작되었다. 혹시나 하면서 10달 내내 가슴 졸이던 그녀에게 사지 멀쩡한 손녀의 출산은 아기 천사의 출현 그 자체였다. 그녀는 또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손녀의 육아를 도맡다시피 미국을 들락거렸다. 그 와중에 딸을 출가시켜 외손녀 둘을 두었다. 가까이 사는 딸이 직장에 다니는 바람에 외손녀 둘도 그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염색할 시간도 없는지 희끗했거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시장 바구니를 친구처럼 끌고 다닌다. 그녀의 손은 항상 물에 젖어 있고 거칠었다.
반갑게 악수라도 하려고 하면 손을 뒤로 감춘다. 단지 일요일 교회에 갈 때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단정한 차림새가 된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그녀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라는 남편의 말을 뜬금없게 느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둥절함과 수십 년 애환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엄마라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도움이 절실한 자녀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엄마들의 마음이다. 엄마, 내가 엄마의 딸이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단어였다.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엄마는 수시로 무언가를 해주려고 애썼고 나는 당연히 받는 것에 익숙했다.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면 엄마는 나보다 더 기뻐했고 나보다 더 슬퍼했다. 엄마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내 모든 것을 끌어안는 큰 산이었다. 갑작스레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나는 3년 가까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울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했다. 그때 이미 나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내가 엄마라는 사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던 때였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를 몰랐다. 첫 아이를 낳고 나는 너무 신기했다.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신기해. 아기를 들여다볼 때마다 중얼거렸다. 내가 내 아이란 말이지? 이제 나는 엄마인 거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엄마라니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한 것 같기도 했다. 준비도 없이 엄마가 되었다. 그럼에도 아이에 대한 사랑과 소중한 마음이 샘솟듯 저절로 솟았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확신했다. 연달아 딸을 낳아 엄마라는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릴 즈음부터 한밤중에 깨어나 울던 일이 서서히 없어졌다. 나는 영락없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내 옷차림이나 외모엔 관심이 없어지고 온 신경과 관심을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이었다. 어느덧 나의 딸이 두 딸의 엄마가 되었다.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또 신기했다. 내 딸이 엄마가 되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 안쓰러웠다. 직장을 다니며 아기를 케어하는 고생문을 들었었기 때문이다. 요즘 직장과 육아에 바쁘게 사는 딸을 보며 새삼 엄마라는 존재의 무거움과 그 힘겨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 속에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만큼이나 많은 사연이 들어있다.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때론 기쁨으로, 때론 슬픔으로, 때론 안타까움으로 엄마 속을 휘젓고 다닌다.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자녀에게 행하는 헌신과 배려는 참으로 징글징글하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랬고 내가 딸에게 그랬고 딸이 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배려와 헌신이 대물림으로 내려오지만 할머니가 될 즈음부터는 그 징글징글한 현장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내가 그녀의 엄마 역할이 싫다는 말에 가슴이 쿵 했던 것은 그녀가 아들 때문에 겪는 고초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엄마란 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자리 아닌가. 누가 뭐라 해도 지켜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하늘의 뜻이다. 싫어도 좋아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약간 벗어난 그녀의 상황이 그녀의 고생을 더 길게 한 것이리라. 나도 엄마라는 자리가 싫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인생이 너무 싫어서 세상 끝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 애들이 새사슬이 되어 나를 묶었다. 그때 나는 꼼짝없이 묵혀있는 내 자리가 싫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들킬까 전전긍긍했고 나로 인해 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했다.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지금도 중년이 된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떨린다. 놀러온다는 연락이 오면 청소하고 시장 보고 그녀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장만한다. 며칠 동안 부산에 떨고는 딸이 떠나면 자리 펴고 눕는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내가 나한테 진 빚이 얼마였더라. 그럴 때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그립다. 엄마 옆에 누워
애야 힘들지. 엄만 다 그런 거야 하는 따뜻거림을 받고 싶다.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엄마에게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효도 대신 기대고 싶어 하니까. 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 자네들을 돌봐야 했던 엄마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늘 수심 어린 표정으로 밥솥 뚜껑을 여닫았지만 맨 나중에 푸는 엄마의 밥그릇엔 누룽지 몇 숟가락이 전부였다. 하지만 엄마는 그 불편함을 내색 한번 하는 일이 없었다. 입이 까다로워 잘 먹지 못해 노란 얼굴을 하고 다닌 나에게 노랑탱주라는 별명이 붙었다. 누가 장난삼아 별명으로 나를 놀리며 양수는 평소에 엄마답지 않게 놀리는 형제를 혼내주곤 했다. 그러고 나서는 물기 어린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가끔 형제들 몰래 나만 데리고 시장동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물계피떡과 식혜를 사주곤 했다. 정작 당신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서 가끔 생각한다. 그 시절 엄마가 싫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힘겹던 시절 그런 생각조차 엄마에게는 사치였을까 하고 오늘도 그녀는 시장 바구니를 가득 채워와 땀을 줄줄 흘러가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맛있게 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허무한 미소를 지을 것이고 내일은 무엇을 만들어 아들을 더 즐겁게 할 것인지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임이란 그런 것이다. 그 징글징글함이 때론 싫다가 때론 좋다가 변덕이 줄 것들 해도 자식에게 뭔가 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엄마가 되어 배우는 것, 그것은 자식에 대한 한없는 헌신, 끝없는 배려, 무엇이든 용서하는 관대함 이런 것들이다. 이런 덕목들이 때로는 이기적인 모성으로 흐르거나 과잉 보호로 나타나서 자식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 사랑을 바탕으로 헌신, 배려, 간대함이 자녀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모자란과 넘침은 자녀에게 독이 되거나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엄마들은 잘 안다. 그러나 엄마 노릇의 교과서는 어디에도 없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애쓸 뿐이었다. 때로는 한숨과 역정을 스스로 감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현명하지 못하다. 제어 안 되는 본능처럼 죽을 때까지 엄마에게를 포기하지 못한다. 엄마가 싫다는 고단함을 감추고 기꺼이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 세상을 떠나며 엄마는 말한다. 얘야 조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